안녕하세요. 사용자의 경험까지 지도에 그리다 전반부 발표를 맡은 카카오맵 담당자 손수경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카카오맵에 서비스되고 있는 초정밀 지하철, 초정밀 버스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전반부에는 움직이는 카카오맵의 시작과 만들어간 여정에서 저희가 해결해야 했던 주요 미션에 대해 설명드리고, 후반부에서는 어떻게 사용자의 경험을 설계하고 적용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이용하는 버스, 지하철에 대한 재미있는 내용이니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움직이는 카카오맵의 시작. 대부분 한 번쯤 지도 서비스를 이용해 보셨을 텐데요. 지도 서비스는 지리 정보를 시각적 이미지로 제공하고 그 안에 장소 정보, 공간 정보를 담아 위치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한 지도 위에서 맛집을 찾고 길을 탐색하고 주변의 다양한 정보를 찾고 어딘가를 찾아갈 때 지도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사용자들이 카카오맵을 이용하는 순간순간 더 좋은 탐색 경험을 만나게 하기 위해 카카오맵 담당자들은 매일 변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담고 더 좋은 사용성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들을 매 순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고민은 한 번 더 시작되었습니다. 현실을 더 정밀히 담을 수 없을까? 지도를 열었을 때 멈춰있는 길과 멈춰있는 버스 정류장, 멈춰있는 지하철역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어떤가요? 멈춰있는 길과 그리고 역 사이로 버스가 달리고 지하철도 달리고, 사용자들은 지도 위에서 정류장을 선택해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지하철역이 출발했는지 도착 정보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주변을 달리고 있는 버스, 지하철이 지도 위에 실시간으로 움직인다면 도착 정보를 확인하는 사용자들이 더 직관적으로 정보를 얻고 재밌게 지도를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로 생각이 이어지게 되었고, 그렇게 버스, 지하철을 찾는 경험을 지도 위에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매일 버스와 지하철이 달립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맵에도 매일 버스와 지하철이 달립니다. 본격적인 여정에 앞서 초정밀 서비스의 히스토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정밀 교통의 시작은 제주버스였는데요. 2019년 제주시와의 제휴를 통해 고정밀 버스 위치 정보를 연계하며 20초 주기로 갱신되던 버스 도착 정보에서 1초 단위로 갱신되는 초정밀한 버스 도착 정보를 국내 최초로 카카오맵에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버스를 시작으로 서비스를 좋아해 주신 사용자들과 담당자분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22년에는 부산, 목포, 춘천, 울산, 광주까지 지역을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6월 지하철로 수단이 확장되며 수도권과 부산 초정밀 지하철이 오픈하였고, 감사하게도 사용자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내주셨습니다. 성원에 힘입어 8월 초정밀 버스의 사용성을 개선하며 초정밀 버스 시즌2가 오픈되었고, 9월 중순 버스와 지하철의 이동 위치를 활용해 탈 때도 내릴 때도 안내받을 수 있는 도착 알람 기능까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렇게 초정밀 기능들이 숨차게 달려왔는데요. 이어지는 발표에서는 6월 오픈한 초정밀 지하철과 8월 개편한 초정밀 버스 시즌2를 만들어간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정밀 지하철, 초정밀 버스를 만든 여정. 텍스트 정보로 안내되던 도착 정보를 지도 위에 움직이는 동적 정보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하였는데요. 지도 위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버스, 지하철을 만드는 것은 누구도 가지 않았던 카카오맵이 처음 가는 길이었기에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로 저희만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크게 두 가지 미션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바로 정확도와 디자인입니다. 먼저 정확도는 서비스의 신뢰와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버스와 지하철은 끊임없이 이동하기 때문에 위치 정보를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하느냐가 핵심 과제였습니다. 또한 복잡한 지도 위에서 이러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버스와 지하철의 디자인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가 어떻게 정확도를 확보해 나갔는지 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정밀. 정밀하다는 말은 아주 정교하고 치밀하여 빈틈이 없고 자세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초라는 말이 붙으면 어떨까요? 마치 유명한 애니메이션 속 초사이어인처럼 기존보다 한 단계 더 강력하고 더 대단한 의미를 담게 됩니다. 그렇다면 카카오맵의 초정밀 서비스는 정말 정밀할까요?
버스와 지하철은 늘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대략 이쯤 오겠지라는 표시가 아니라 실제와 거의 똑같이 느껴질 만큼 정확한 위치를 보여주기 위해 그 정밀함을 단계적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버스와 지하철은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가 달랐습니다. 버스의 경우 지자체와의 제휴를 통해 고정밀 위치 정보 또는 정보의 갱신 주기를 짧게 하는 데이터 시스템을 함께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지하철의 경우 열차가 역에 진입, 도착, 출발했다는 실시간 상태만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지하철의 이동 위치를 만들어내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행 패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지금부터는 확보 가능한 데이터가 달랐던 버스와 지하철을 어떻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동일한 사용자 경험을 만들어냈는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버스 도착 정보로 버스의 이동을 안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버스의 위치 정보가 10초에서 20초 단위로만 갱신되다 보니 실제 주행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는데요.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신 것과 같이 정보가 갱신되지 않는 20초 동안은 버스가 멈춰 있다. 정보가 갱신되는 순간 변경된 위치로 갑자기 이동한 뒤 다시 멈추는 식으로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20초 전에 버스의 위치를 안내하게 되어 정보의 정확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버스의 실제 위치와 뒤도상의 표시가 맞지 않거나 직선 도로가 아닌 경우 버스가 건물을 가로질러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초정밀 버스의 이동을 만들어내기 위한 3가지 단계를 거쳤습니다. 데이터 확보, 시스템 구축, 서비스 개발 단계입니다. 지자체와 제휴하여 버스 단말기에서 수집되는 고정밀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동했습니다. 위치 이벤트 주기가 촘촘할수록 버스의 실제 위치를 더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연동된 고정밀 위치 정보를 내부 시스템에서 정지한 뒤 버스 경로에 매칭하여 지도의 버스 경로를 따라가는 1초 단위의 위치 정보를 만들고 이 위치들을 연결해 궤적 데이터를 생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궤적 데이터를 사용자가 정보를 확인할 때 주기적인 통신을 통해 지도 위에 보여지게 만들었고 데이터 필터링을 통해 버스가 뒤로 이동하는 부분을 제어하였습니다. 이런 전반의 과정을 통해 버스의 멈춤, 순간적인 이동, 지도의 버스 경로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며 초정밀 버스가 실시간으로 지도 위에서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하철입니다. 지하철은 시작부터 고민이 많았는데요. 지하철의 경우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버스처럼 정확한 위치를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실시간 도착 정보를 통해 제공받고 있던 열차의 진입, 도착, 출발에 대한 상태 정보만 알 수 있었는데요. 상태 정보만으로는 역과 역 사이의 이동 구간에서 열차가 어디쯤 달리고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비록 버스만큼의 정밀도를 구현할 수는 없어도 사용자가 더 나은 정확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실시간 열차 진입, 도착, 출발 상태를 기준으로 중간 위치를 예측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구축한 내부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도착 정보 로그를 축적하고 분석을 통해 요일, 시간대별 구간 이동 속도 패턴 데이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만들어진 패턴 데이터와 지하철 구간 네트워크를 매칭하여 1초 단위 중간 위치 정보를 만들었고 이 위치들을 연결해 예측 궤적 데이터를 생성하였습니다. 실시간 열차 상태 정보와 예측 궤적 데이터를 결합하여 정밀한 지하철 이동 위치를 만들어낼 수 있었고 초정밀 지하철 역시 실시간으로 지도 위에서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미션은 지도의 버스와 지하철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였습니다. 지도는 엄청난 정보를 담고 있는 공간인데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정보는 확인하기 어렵고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집니다. 어떻게 하면 복잡한 지도 위에서 버스와 지하철이 확실히 구분되고 더 쉽고 직관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지에 집중하며 많은 실험과 테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크게 5단계의 흐름으로 디자인 작업을 진행하였는데요. 먼저 요구사항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정리된 요소들을 고려하여 디자인을 진행하였고 완료된 디자인을 지도에 적용해보며 반복적인 개선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아이콘의 크기, 표출 요소, 입체감,
움직임의 자연스러움까지 하나하나 조정해 나갔습니다. 오픈 직전까지도 디자인 퀄리티를 높이는 작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하며 최종 디자인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럼 각 단계별로 진행되었던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도의 버스와 지하철이 어떤 정보를 담아야 하는지, 그리고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필수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했던 부분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보고 있으며 호감이 가고 자꾸 눈길이 가는 디자인, 즉 귀엽고 팬시한 느낌을 주는 것이 첫 번째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부터 쉽지 않은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 대의 버스와 지하철이 동시에 이동할 때 상행과 하행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수단 간의 구분감이 뚜렷해야 하고 이동 과정에서의 지도의 다른 중요한 정보들이 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이콘의 크기와 비율도 세심하게 조정해야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각 교통수단별로 고려해야 할 특수사항도 있었습니다. 지하철의 경우 노선별 색상을 구분해야 했고 지도의 선로를 양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기 위해 여백을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했습니다. 버스의 경우 이 버스가 간선인지 직행인지와 같은 버스 타입과 버스 번호를 표시해야 했습니다. 또한 도로 간격에 따라 버스의 사이즈도 고려가 필요했습니다. 앞서 정리한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디자인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지하철 디자인 과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시도했던 디자인은 실제 지하철의 형상을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정교하고 사실적인 표현이었지만 저희가 추구했던 귀엽고 팬시한 느낌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복잡함을 줄이기 위해 지하철 호선의 색상만으로 표시했는데요. 그것만으로는 정보 전달력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는 복잡도를 줄이고 형태를 단순화했습니다. 열차의 모양을 단순하게 다듬고 입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약간의 측면을 보여주는 변형을 주었습니다. 열차의 회전을 고려해 위에서 보여지는 탑뷰의 디자인이 갇혀 있었는데요. 돌이켜보면 이 부분이 입체감을 표현할 수 있었던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요소들을 단순화하고 호선 정보를 직관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배지를 추가하였고 색상은 전체 색상과 포인트 색상을 나누어 여러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지도의 다양한 색상 그리고 버스 디자인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흰색을 기본 베이스로 하고 호선 색상을 포인트로 적용했습니다. 또한 열차의 방향성을 더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 꼬리 요소를 제거하고 앞창을 크게 표현하면서 지하철 디자인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완성된 지하철 디자인을 지도에 적용해보면서 반복적인 개선 작업을 거쳤습니다. 지도 확대 축소 수준에 따라 아이콘의 사이즈를 조정하고 열차의 하이라이트와 그림자 효과를 적용해 시인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이용 상황에 따라 지하철의 주목도를 다르게 표현하여 필요한 순간에 더 눈에 잘 들어오도록 조정했습니다. 더불어 지도의 도로 각도에 맞춰 열차가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개선했고 각도 변화에 따라 열차가 거꾸로 보이지 않도록 반전 처리를 적용해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이처럼 실제 지도의 맥락에 맞게 세밀하게 조정하며 지하철 디자인을 점점 더 다듬어갈 수 있었습니다. 최종 지하철 디자인은 정보 전달력과 시각적 즐거움을 모두 담아내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 디자인은 각 호선의 색상을 띠로 적용하였고 호선명을 배지 형태로 함께 표기하여 정보와 디자인 요소를 조화롭게 담아냈습니다. 또한 지하철을 선택해 트래킹 모드로 진입했을 때에는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열차 주변에 원형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하여 더욱 역동적인 느낌을 살렸습니다. 도착 정보와 열차 위치를 함께 확인하는 화면에서는 열차 위치를 직관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헤드라이트 애니메이션을 접목해 정보 전달과 디자인의 완성도를 함께 높였습니다. 다음은 버스 디자인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 디자인에서는 지하철에서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부분을 바로 접목할 수 있었습니다. 디자인 단순화와 입체감을 주기 위한 측면 적용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버스는 지하철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문제가 있었는데요. 버스는 정해진 선로만 달리는 지하철과 달리 구석구석 다양한 도로를 달리고 간선, 직행 등 타입별 구분과 함께 반드시 버스 번호를 표시해야 했습니다. 특히 버스 번호는 지하철 호선처럼 한 글자로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처음 시도했던 디자인은 귀엽기는 했지만 무겁고 투박해 보였습니다. 버스 타입을 구분하기 위해 적용한 전면 색상이 오히려 더 무거움을 강조했고 버스보다는 트레일러 같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는 바퀴의 크기와 지붕의 하이라이트를 조정해 무거움을 줄였고 버스 번호도 전면에 올려보았습니다. 하지만 번호에 배경색을 넣으니 번호가 긴 경우는 버스 전체를 덮어버려 마치 버스가 아닌 번호 덩어리처럼 보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버스 번호에는 테두리만 적용해 버스의 형상을 살리고 긴 번호는 두 줄로 표시하는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개선할수록 점점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약간의 아쉬움은 남아있었는데요. 최종 단계에서는 창문의 개수를 늘리고 전체적인 길이와 두께를 조정하고 불필요한 사이드미러를 제거해 디자인을 한층 더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이전보다 훨씬 친근하고 실제 버스에 가까운 최종 디자인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완성된 버스 디자인도 지도 위에 적용하여 반복적인 개선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지도 위에 여러 대의 버스가 이동할 때를 고려하여 버스의 검은 테두리를 적용하여 지도 영역과 구분감을 높이고 애니메이션 효과에도 시인성을 한층 개선하였습니다. 버스는 도착 정보 안내를 위해 말풍선 형태의 UI가 필요했는데요. 지도 위 다양한 각도에서 자연스럽게 표시하기 위해 말풍선 처리 방식을 세심하게 다듬었고 동시에 버스 번호 가독성 강화, 부드러운 이동감, 도로 교육에 따른 반전 처리 등 여러 개선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디자인에도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완성된 최종 버스 디자인입니다. 지하철과 사용 경험을 맞추며 버스에서의 주요 요소를 강조하였습니다. 버스 전체에 색상을 넣어 버스 타입을 구분하고 버스 번호의 테두리를 적용해 전달해야 할 정보를 명확하고 조화롭게 담아냈습니다. 또한 지하철과 같이 원형 애니메이션 효과, 헤드라이트 애니메이션 효과를 활용해 사용자의 경험 순간에 맞춰 주목도를 확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완성된 디자인의 용량 최적화를 진행하였는데요. 버스와 지하철은 타입, 호선, 지역별로 수많은 종류가 존재합니다. 만약 이를 지도 축척에 맞춰 각각 이미지로 모두 제작한다면 지도 용량 증가와 관리의 복잡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디자인 요소를 모듈화하여 조립형으로 구현했습니다. 한 번의 디자인만으로도 다양한 조합이 가능해 지도 용량을 최소화하면서도 서비스 운영 효율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자들의 노력과 수많은 반복 작업을 통해 움직이는 지하철과 움직이는 버스가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서비스를 만들어주신 담당자분들과 서비스를 이용해주시는 사용자분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전반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후반부 발표를 맡은 정은주라고 합니다. 전 앞단에서 설명한 것들을 가지고 사용자에게 어떻게 경험을 전달할까 고민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복잡한 지도에 복잡하지 않게 지하철을 보여주려면 프로젝트 진행 중에 제가 꼽은 가장 큰 난제였습니다. 사실 지도는 이미 너무 복잡하죠. 손바닥만한 화면에 산, 강, 아파트 단지, 지하철역, 그 외 무수히 많은 장소들까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움직이는 지하철을 올리면 이 열차들이 시각적으로 노이즈가 되지 않을까? 또 열차가 장소를 가리면서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죠. 그렇게 고민하던 중 축척 스케일을 잘 맞추어 열차를 보여주면 필요한 상황에서만 보여줄 수 있겠다 싶었어요. 스케일은 주로 지도나 건축 도면 같은 데에 쓰여 익숙한 개념은 아닌데요. 일상생활에서도 스케일이 적용된 것처럼 인지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인천공항에 착륙하기 몇 분 전인데요. 다른 분들도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전 그렇게 저희 집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 제 의식의 흐름을 살펴보면 먼저 서울의 윤곽을 확인합니다. 특히 밤 비행기로 올 때에는 가로등 때문에 서울의 윤곽이 상당히 또렷이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은 한강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한강 근처에 63빌딩, 밤섬, 한강대교 같은 랜드마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랜드마크의 관계를 통해서 동서남북 방해 개념이 잡히게 되고 비행기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알 수 있게 되죠. 이제 곧 우리 동네가 나오겠다 예상을 할 수도 있고요. 동네에 다다르면 간판이 큰 건물을 찾거나 브랜드 로고가 크게 쓰여 있는 아파트 단지를 찾고 그 기준으로 저희 집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지도를 줌인할 때 스케일별로 유동적으로 정보를 보여주는데요. 마치 비행기를 타고 점점 내려오면서 인지했던 정보와 비슷한 순서로 제공됩니다. 넓은 지역은 단순하고 굵직한 정보를, 좁은 지역은 디테일한 정보를 제공하죠.
저희 카카오맵은 수년간의 운영 노하우로 어느 시점에 어떤 정보가 제공되는지 정책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하철 열차를 보여주는 순간에도 이 정책을 기반으로 잡아봤습니다. 지하철 관점으로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지도를 확대하면 먼저 역과 지하철 선로가 보이기 시작하고 더 확대하면 지하철 승강장이 보이는데 바로 이때부터 열차를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지도에 움직이는 것들을 넣을 때에는 어디로 가는지 예상하기 쉽게 경로 라인을 그려주는데요. 저희는 새로 그리지 않고 이미 그려진 지도 위에 선로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라인이 추가되면 이 또한 지도를 가리게 될까 봐 우려됐고요. 기존 선로를 중심으로 상하행 열차가 스치듯 지나가는 모습이 꽤 그럴듯할 것 같았거든요. 대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차를 디자인할 때 진행 방향을 알아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보통 열차가 지나가는 라인에 방향을 표시하는데 저희는 기존 선로를 그대로 활용했으니까요. 또 열차가 달리기도 하지만 정차하는 시간이 길거든요. 역 플랫폼에서 상하행 열차가 모두 정차하고 있을 때 여기 잘 보이고 잘 눌리고 간격이 필요했습니다. 이 간격을 가지고 선로에서 움직일 때 너무 벌어져 어색하지 않은지 수차례 테스트했고요. 이런 노력 덕분에 선로를 따라 달리다가 승강장에 정차하고 다시 출발하는 지도 위의 광경이 만들어진 거죠. 지하철역에서도 열차는 보이는데요. 실사용에서 화면처럼 열차가 역에 멈춰 있다면 어떤 생각이 날까요? 저 열차는 못 타겠다. 다음 열차는 언제 오지? 하고 역 패널을 열어보겠죠. 초장밀 지하철과 패널의 도착 정보는 같은 데이터로 만들었지만 사용 맥락에 따라 필요한 상황이 약간 다른데요. 그래서 이 두 정보를 한 화면에 보기 좋게 담아서 시너지를 내야겠죠. 처음에는 역 패널에 들어오자마자 상하행 열차가 보이는 뷰로 지도 레벨을 조절했는데요. 지도가 너무 축소되더라고요. 지하철역을 검색하는 니즈는 도착 정보 확인이 주요할 수 있겠지만 몇 번 출구로 나가는지 또 역 근처에는 뭐가 있는지 보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열차 위치 보기 버튼을 넣었고 이 버튼을 누르면 열차가 보이는 지도 레벨로 조절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역 상세에 들어와서 열차가 보이지 않는다면 열차 위치 보기 버튼을 눌러보세요. 이번엔 열차를 눌렀을 때 보이는 내비게이션 모드입니다. 마치 열차를 타고 달리는 느낌을 주는 화면인데요. 열차에 대해 사용자가 궁금해하는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스케일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이 열차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잘 인지되지 않거든요. 보시는 화면에서도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어떤 역을 향해 달리고 있는지, 그 역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그리고 전체 진행 사항을 함축적으로 또 재미있게 표현하는 애니메이션으로 구성했습니다. 또 이 열차 말고 다음 열차를 타야 하는 상황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전 다음 열차로 이동할 수 있도록 버튼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열차를 탔다면 도착지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도 궁금할 텐데요. 소요 시간을 확인하고 도착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알람까지 걸 수 있도록 최근 기능을 업데이트하였습니다. 지하철을 마치고 초장밀 버스 리뉴얼도 이어서 했는데요. 기존 버스는 이렇게 보이고 있었어요. 스케일에 상관없이 모든 버스가 보이고 너무 많은 버스가 노출되어 정작 내가 봐야 할 버스가 안 보였죠. 사용성보다는 기술을 돋보이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각 화면마다 복잡도를 덜어내고 기능을 더 직관적으로 쓸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했죠. 분석한 개선점은 1차로는 지하철에 적용했고 이어서 버스에도 적용했습니다. 리뉴얼 후 화면인데요. 필요한 상황에서 탈 수 있는 버스와 이때 필요한 정보를 강조해서 보여줬습니다. 지하철이 보이는 스케일과 동일하게 버스도 어느 정도 확대했을 때 보여줘서 지도의 복잡도를 낮췄고요. 정류장 화면에서는 빨리 도착하는 버스 위주로 볼 수 있도록 지도 레벨을 조절해 줍니다. 또 초정밀 지하철과 같은 룩으로 버스도 내비게이션 패널을 맞추어 일관된 경험을 느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사실 버스는 차량 대수부터 압도적으로 많고 그 복잡도가 엄청납니다. 반면에 이미 오랫동안 서비스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대대적인 변화에 따른 사용자의 불편도 예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 번에 싹 변화를 주지 않고 우선 UI 중심으로 개선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초정밀 지하철 그리고 버스. 서비스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오픈하고 사용자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데요. 오픈 후 반응은 좀 신박했습니다. 미쳤다, 쩐다, 귀엽다. 미쳤다, 쩐다. 이런 격하게 긍정적인 반응은 오랫동안 서비스를 해왔지만 처음이었고요. 그리고 지도 서비스를 하면서 듣기 어렵다는 귀엽다라는 반응도 너무 많았습니다.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머, 와우, 이 기능 미쳤다. 이거 나만 신기해? 역클릭 안 해도 확대해서 선로를 보면 지하철이 움직여요. 볼 때마다 귀여워서 열차를 안 탈 건데 한참 눈이 따라가요. 나 지금 2호선 타고 서울 구경 중이야. 대충 시간 맞출 수 있으니까 헷갈릴 일이 줄어든다. 나 이거 왜 계속 찾아보는 거지?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사용자들의 반응을 좀 정리해보면 초정밀만의 UX 강점이 세 가지로 정리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직관적이라는 겁니다. 학습이나 설명 없이 기능을 빠르게 사용할 수 있을 때 직관적이라는 평가를 하죠. 초정밀 지하철은 카카오 웹을 실행하자마자 아무 조작 없이 역으로 드나드는 열차를 볼 수 있습니다. 지도에서는 처음 보는 광경인데 너무나도 익숙하고 많이 겪어왔던 경험이라 머릿속으로 해석할 필요 없이 그대로 이해할 수 있죠. 두 번째는 데이터를 경험으로 바꿔줬다는 겁니다. 기존엔 2분 후 도착 같은 플랫한 숫자로 제공했었고 그래서 정보로 받아들였죠. 그런데 지도에서 지하철 이동을 보여줬더니 정보가 아닌 지하철 자체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을 느끼고 실제 현장의 경험을 불러오게 되더라고요. 특히 집, 학교 앞, 출퇴근 시 이용하는 역을 보고 있으면 내가 이용할 때 승강장의 분위기, 또 몇 다시 몇으로 가야 환승하기 편한지 이런 디테일한 정보가 떠오르게 됩니다. 당산철교를 지나는 2호선 열차 보이시나요? 전 2호선을 많이 타서 그런지 이 장면을 보면 달리는 열차의 출입문 앞에서 한강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 떠올라요. 제 기억인지 드라마에서 봤던 장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이 구간 승객 여러분들 떠오르시죠? 전 여길 지날 때 저 한강 가운데 섬이 선유도가 맞나 궁금했었는데요. 지도를 보면서도 확대해서 다시 확인하고 선유도 공원에 갔던 기억까지도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사용자들은 초정밀 지하철을 보면서 각자의 머릿속에 있는 경험을 투영시킵니다. 생각이 물리고 물리면서 사용자로 하여금 계속 열차를 바라보게 하고 여행하는 느낌을 주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시각화된 열차를 보여주면서 심리적 예측 가능성이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버스가 언제 오는지 모르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혹시 내가 딴짓을 하면서 놓친 거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느끼죠. 기다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물리학이 아닌 심리학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 기다림이 언제 끝날지 알면 견딜 수 있는 감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착 시간을 계속 확인하게 되는 거죠. 도착 시간만 확인하나요? 전광판도 보고, 목이 빠져라 버스가 오는 방향도 보고, 앱에선 계속 세로 고침도 누르잖아요. 실제로 카카오 맵에서는 도착 시간이 초 단위로 카운트 다운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세로 고침을 누릅니다. 9월 5일 기준 하루 동안 클릭률을 살펴보면 정류장에서 4번, 역화면에서 5번, 길찾기 요약화면에서 6번의 세로 고침을 눌렀는데요. 사실 이 화면들은 세로 고침이 없어도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짧은 주기로 데이터를 자동 갱신하거든요. 아주 초창기에는 세로 고침이 꼭 필요할까에 대한 논의를 했었는데요. 결론은 심리적 안정을 위한 도구다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화면들보다 압도적으로 심리적 안정을 주는 화면이 있습니다. 바로 버스 노선 화면인데요. 하루에 무려 18번이나 세로 고침을 눌러요. 시간과 별개로 지금 버스가 어디쯤인지 위치가 계속 궁금한 거죠. 머리로 2분 뒤 도착을 생각하고 눈으로 가까워지는 버스를 지속적으로 따라가는 건데요. 사실 2분 뒤 도착이라는 절대적인 시간보다 진행 과정을 눈으로 볼 때 사용자들은 인내심이 더 커진다고 합니다. 초정밀이 나오기 전 우리는 역과 정류장을 검색했었죠. 숫자로 된 도착 시간만 보였지 알맹이라고 할 수 있는 지하철과 버스는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초정밀에서는 우리가 기다리는 버스와 지하철이 오고 있는 진행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예측 가능성, 심리적인 안정을 제공하게 됐습니다. 이젠 마무리할 차례인데요. 초정밀 지하철부터 버스, 알람까지 그동안 많은 담당자분들과 함께 만든 노력의 산물인데요. 감사하게도 좋은 피드백을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우만으로는 좀 부족하죠. 앞으로는 초정밀이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접점을 계속 만들려고 하고요. 또 초정밀뿐만 아니라 이동의 매 순간을 더 정확하고 편리하게 만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카카오맵이 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